63세 전직 공무원, 은퇴 후 월 120만 원으로 살아보니 충격적인 현실 고백. 안녕하세요. 다들 은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 은퇴라는 게 막상 닥치기 전에는 먼 미래 같기도 하고 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그래도 나중에 연금이나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되겠지 하고 은근히 안심하며 살았죠. 그런데 정작 진짜 은퇴를 하고 나니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딱 120만 원으로 모든 생활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더도 말고 딱 120만 원이요? 사람마다 체감은 다르겠지만 요즘 같은 물가 상황에서 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꽤 팍팍한 게 사실이죠. 오늘은 저 같은 60대, 아니 50대나 그 이하 연령이라도 언젠가 맞닥뜨릴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거친 분들 사례도 곁들여 볼게요. 꼭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보다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직 공무원 김씨의 이야기 63세. 우선 제 얘기부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63세 작년에 은퇴했어요. 아시겠지만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개인적인 대출이나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써야 할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해둔다고 적금이나 펀드 같은 걸 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약 1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혼자 사니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 달을 살아보니까 고정 지출이 생각보다 큼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월세나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휴대폰 요금 등등을 털어내고 나면 진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 남아요. 그때부터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준비를 더 많이 했어야 했나? 하고 후회도 되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관직에 있었으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자신감이 일순간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체력만 받쳐주면 알바나 재취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70세, 75세가 되었을 때도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2. 58세 전직 대기업 과장 박 씨의 이야기. 이번엔 제 지인이자 함께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58세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하시다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난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줄 알았어 라고 믿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본인 나름대로 능력 있다고 자부하기도 했고 주변 동료나 후배들이 너무나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매년 진행하는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도 에이, 난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이 확정되니 자녀가 아직 대학생에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는 상황이 겹쳐서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졌대요. 퇴직금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대출금 상환하고 어느 정도 생활비로 쓰고 나니 몇 달 만에 바닥이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결국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조금 넘게 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15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니 역시 빠듯하다고 해요. 자기가 제일 후회하는 건 내가 더 젊을 때 뭔가 직무 능력을 확실하게 확장하거나 퇴직 후를 대비한 제2의 직업을 미리 배웠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회사만 믿고 있었을까 하는 자책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라리 10년 전부터 조금씩이나마 내각이나 기술을 배웠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뒤늦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같은 걸 알아보고 있어요. 3. 60세 자영업 은퇴자 이 씨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제 친척이자 60세 이모부님이세요. 이분은 50대 초반까지 동네에서 꽤나 입지가 있는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장사가 잘 돼서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월 매출이 좋을 땐 잘 버는 만큼 그만큼 또 막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오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계가 와서 결국 몇 년 전에 가게를 접었어요. 막상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은퇴 생활이 시작되니까 정기적인 수입이 0원이더라고요. 그동안 꽤 모은 줄 알았던 예금이나 적금도 인테리어 교체, 원자재비, 직원 월급 등등 가게에 재투자하느라 많이 소진됐죠. 그러다 보니 1년 정도 지낼 자금만 남게 됐다고 해요. 운 좋게 20평짜리 작은 빌라를 가진 덕분에 월세 부담은 없지만 생활비가 한 달에 12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이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모부님이 요새 가끔 하시는 말씀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줄어도 참 좋겠다 해요. 예전에 자영업이 잘 되던 시절에는 광고를 더 해야 한다. 점포를 늘려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장을 확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확장 전략에 집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 만약 조금 더 단단하게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신 모양이에요. 아픈 얘기지만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은퇴 준비 지금부터가 시작. 이렇게 전직 공무원인 저 자신, 대기업 과장 출신 박 씨, 그리고 자영업 은퇴자인 이 씨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아이쿠, 다 남의 일 같지 않아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은퇴가 꼭 60세 이후에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잘한다고 해서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언제 어떻게 은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찍 대비하는 편이 좋다고 믿습니다. 특히 한 달에 120만 원으로 살 수 있나?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기도 해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달이 길어지고 1년, 5년, 10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가족 구성원 수, 건강 상태, 주거비, 생활 패턴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체력이나 기술이 허락한다면 퇴직 이후에도 무언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한두 개쯤은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마음까지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회사 그만두고 나서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같은 자존감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삶의 의욕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봉사활동이든 파트타임이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말이죠. 마무리하며 오늘 이야기는 결코 인생이 이렇게나 힘드니 너무 절망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63세로 은퇴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누구나 내가 예외일 리 없다라는 인식을 하고 미리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실제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어떤 식으로 삶을 꾸릴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이, 그거 복잡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시간을 내서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고 현실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그것만으로도 난 이렇게만 노력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반대로 아이고 큰일이네. 뭘 더 준비해야겠다 하는 동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 은퇴 후 삶이란 게 꼭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더 자유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다만 그걸 마음 편히 누리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정신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아직 은퇴가 멀어 보이는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천천히나마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